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모르고 있는 당뇨의 진짜 원인. 저녁 식사 시간이 혈당에 미치는 충격적 진실을 공개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혈당 관리의 핵심 비밀이에요. 당뇨 환자 10명 중 9명이 이것 때문에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몇 시에 저녁을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특히 오후 5시 이후에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늦은 저녁 식사 한 번이 여러분의 혈당을 무려 30%까지 높일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5시 전에 드시는 분과 저녁 9시에 드시는 분의 혈당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김정숙 할머님도 그랬어요. 83살 할머님인데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200을 넘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기만 했는데 석 달 만에 혈당이 130대로 뚝 떨어졌어요. 할머님이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할 줄 몰랐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당뇨와 대사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당뇨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 일부 의료진들도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하루 24시간에 맞춰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돌아가고 있어요. 인슐린 분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는 인슐린이 활발하게 분비되고 저녁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 먹으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만 저녁 늦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보건연구소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드시는 분은 오전 9시 이후에 아침을 드시는 분보다 당뇨 위험이 무려 59%나 낮았어요. 그리고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5시 이전에 저녁을 드시는 분과 오후 10시 이후에 드시는 분의 혈당 차이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박영호 씨라는 50대 직장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회사 일이 바빠서 항상 저녁을 밤 9시나 10시에 드셨어요. 당뇨 진단을 받고 약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혈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녁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겨 보라고 했더니 2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8.3에서 6.8로 뚝 떨어졌어요. 박 씨께서 정말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음식은 똑같이 먹는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는 아침에 가장 활발하고 저녁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인슐린 감수성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영국 서리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저녁 6시의 그룹과 밤 10시에 식사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밤에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23%나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어요. 밤에 늦게 먹으면 잠들기 전까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이게 수면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녁을 늦게 드시고 나면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높은 혈당 때문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이 이를 낮추려고 계속 일하거든요. 그러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다음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녁 식사 시간만 바꿨는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이순자 할머님이에요. 78살인데 당뇨를 앓은 지 15년이 넘었어요. 약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어요.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60에서 170 사이였거든요. 할머님께 여쭤보니까 저녁을 항상 밤 8시나 9시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오후 5시 반으로 앞당겨 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할머님이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오히려 밤에 배가 더 편하고 잠도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8.6에서 7.2로 개선됐어요. 할머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할 줄 몰랐어요. 밤에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당뇨 관리에서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환자 한 분당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세세한 생활 습관까지 상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저녁을 늦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저녁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부터 일찍 저녁 먹겠다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언제 저녁을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예요. 늦어도 오후 7시를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가 저녁 7시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최근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당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오후 5시에 저녁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밤 9시에 먹게 했어요. 똑같은 음식을 같은 양만큼 먹었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찍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150 정도였는데 늦게 먹은 그룹은 200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에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밤에 늦게 먹은 그룹의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20 정도 더 높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단 일주일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녁을 일찍 먹은 그룹은 하루 평균 혈당이 정상 범위에 있는 시간이 2시간이나 늘어났어요.
반대로 늦게 먹은 그룹은 고혈당 시간이 늘어났고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저녁 시간에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오후 6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요. 그래서 저녁 늦게 먹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은 밤에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코르티솔과 함께 작용해서 혈당이 더욱 높아지게 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녁을 드셔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 오후 7시는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양이에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적게 드셔야 해요. 아침과 점심에 비해서 저녁은 70%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녁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소비가 적거든요. 많이 먹으면 그만큼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세 번째는 음식 종류예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특히 흰쌀밥이나 면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현미나 잡곡을 조금만 드시거나 아예 빼시는 것도 좋아요. 단백질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걸로 충분히 드시고 채소는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네 번째는 식사 후 활동이에요. 저녁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는 가볍게 걸어주세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집안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절대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잠자리 시간이에요. 저녁을 드신 후 최소 3시간은 지나고 주무셔야 해요. 그래야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잠들 수 있거든요. 만약 오후 5시에 저녁을 드셨다면 밤 8시나 9시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저녁을 그렇게 일찍 먹으면 밤에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처음 2, 3일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밤에 속이 편하고 잠도 훨씬 잘 올 거예요. 만약 정말 배가 고프시다면 견과류 몇 개나 무당 요구르트 한 작은 컵 정도는 드셔도 돼요. 하지만 절대 탄수화물이 많은 간식은 드시면 안 돼요. 과자나 빵 같은 건 혈당을 확 올려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서 늦게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다시 월요일부터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 오신 김철수 씨라는 60대 환자분도 그중 한 분이에요. 이분은 당뇨를 앓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약을 3가지나 드셔도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어요. 김 씨께서 처음 오셨을 때 당화 혈색소가 9점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수치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직장 때문에 항상 저녁을 밤 9시나 10시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드시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김씨께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선 한 달만 저녁 시간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후 6시에 간단하게 드시고, 나중에 부인과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많이 고민하시더니 부인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9.1에서 8.3으로 떨어진 거예요. 김 씨께서 정말 신기하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음식도 똑같이 먹고 약도 똑같이 먹었는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게다가 밤에 잠도 훨씬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개운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화혈색소가 7.5까지 떨어진 거예요. 의사로서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정말 기뻐요. 환자분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거든요. 또 다른 환자분인 박미영 씨는 50대 주부예요. 이분도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약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높았거든요. 박 씨께 생활 패턴을 여쭤보니까 가족들 식사를 다 챙기고 나서 본인은 항상 늦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밤 9시나 10시예요. 그리고 설거지하고 집 정리하고 나면 밤 11시나 12시에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박 씨께 이렇게 조언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후 6시에 저녁을 드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가족들이 일찍 먹기 싫어할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니 막상 해보니까 가족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길어져서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늘어나고 모두 일찍 잠들 수 있어서요. 2달 후에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0대로 떨어진 거예요. 박 씨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남편도 소화가 잘 된다고 하고,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하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특히 식사 시간은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변화를 시작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아요. 가족들도 함께 일찍 저녁을 드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건강한 사람들도 늦은 저녁 식사는 비만이나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회사에서 간단하게라도 오후 5시나 6시에 뭔가 드시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샐러드나 김밥 같은 간단한 식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메인 식사를 일찍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어렵다면 적어도 늦은 저녁에는 양을 확 줄이세요. 평소의 절반 정도만 드시고 탄수화물은 최대한 피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이에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나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혈당을 자주 측정해서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식전과 식후 혈당을 재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저녁 식사를 일찍 하면서 동시에 아침 식사도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만 드시면 오히려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어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저녁은 일찍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냥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녁 식사 시간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저녁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고, 양은 평소보다 적게 드시고, 탄수화물은 줄이시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